fx는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고 gx는 어떤 두 함수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각의 두 개의 함수를 첫 번째 함수와 두 번째 함수로 지칭할게요. 첫 번째 함수는 절대값 fx를 도함수로 한 함수로 절대값 fx의 부호를 결정을 하면 첫 번째 함수를 결정할 수 있고, 두 번째 함수는 fx의 도함수로 한 함수로 fx의 부호를 결정하고 나면 두 번째 함수를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fx의 부호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fx의 부호를 결정하기 위해서 x축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게요. fx와 x축 사이의 관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만나지 않는 경우, 두 번째로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세 번째로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자, 만나지 않는 경우에는 fx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fx도 fx와 동일해요. 따라서 첫 번째 함수의 개형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함수 개형은 어떤 증가하는 3차 함수예요. 두 번째 함수는 동일한 개형에서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x축 대칭한 형태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함수의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0이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함수는 0,0을 지난다는 걸 알 수 있고, 첫 번째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0이 왼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떤 변곡점 기준 왼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x축은 여기에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x축은 여기에 있게 돼요. 그런데 두 번째 함수는 이렇게 접어올린 함수죠. 자, 이 상태에서 가나 조건을 살펴보면 가조건에서는 두 함수의 합이 0으로 일정한 부분이 마이너스 7과 0 사이라고 하고 있고, 나 조건은 두 함수의 합이 81로 일정한 부분이 4p와 7p 사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합이 일정한 부분이 있을까요? 0 이상인 부분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0 이하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h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x축 대칭이 된 마이너스 h로 볼 수가 있고, 두 함수의 합이 0으로 일정하다고 알 수 있어요. 자, 이 경우는 x가 0 이하인 모든 구간이래요. 따라서 가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나조건 양수인 부분 당연히 만족하지 않아서 관계의 모순이 돼요. 두 번째 상황도 볼게요. 두 번째 상황은 개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x축이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 경우 역시 살펴봐도 두 번째 함수의 개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첫 번째 상황과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두 번째 함수도 성립하지 않아요. 따라서 세 번째 상황만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고, fx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엔 첫 번째 함수의 개형이 절대값 fx에서 결정이 되는데, fx와 절대값 fx의 개형이 다르니 각각 그린 뒤에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함수를 봤을 때, 자, fx에 대한 어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라는 함수는 fx를 도함수로 하는 3차 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그런데 두 번째 함수는 증가하는 부분은 fx와 동일하고, 역시 증가하는 부분 fx와 동일한데 감소하는 부분만 x축 대칭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증가하는 부분의 개형은 동일한데 감소하는 부분의 x축 개형은 이렇게 뒤집어져서 증가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함수의 개형은 0부터 x까지 0부터 x까지 절대값 fdt. 첫 번째 함수의 개형이요. 첫 번째 함수의 개형은 0부터 x까지 절대값 ftd고, 얘는 증가하고 증가하는데 개형은 동일한데 감소하는 부분이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정확하게 그려보면 이게 두 번째 함수에서 밑바탕을 따는 함수의 개형이 될 것이고, 첫 번째 함수는 극값 왼쪽은 역시 동일하고 극값 오른쪽도 동일한데 이 극값과 극값 사이에 감소하는 구간만 x축 대칭이 되어서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후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0,0을 잡아줄게요. 자, 0이라는 위치가 아주 왼쪽에 있게 된다면 아까 첫 번째 상황과 동일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고, 이렇게 접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접하고 0이 여기 있는 경우 또는 0이 여기 있는 경우도 역시 첫 번째 상황과 동일하게 성립하지 않아요. 0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개형이 같은 부분이 여기밖에 존재하지 않겠죠. 자, 따라서 함수값의 합이 일정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첫 번째 함수는 항상 증가하는 함수의 개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함수에서도 x축의 위치에 따라서 증가하는 부분과 감소하는 부분이 달라질 텐데, 어떤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x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이 더해졌을 때는
함수값이 일정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즉, 두 번째 함수에서 감소하는 부분이 존재할 때만 첫 번째 함수와 더해졌을 때 합의 값이 일정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감소하는 특정한 구간이 두 가지 존재하는 경우를 찾아주면 되는 것이고, 이 경우는 x축이 극값 사이에 존재할 때만 유일하게 가능해요. 다른 경우를 살펴보면 두 번째 함수가 이렇게 생긴 경우를 보면 감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있지만 특정 구간 내에서만 존재하는 경우는 이 부분이 존재하지 않죠. 여기는 단순히 0 이하가 될 거예요. 여기가 0이라고 해도 구간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두 번째 상황 성립하지 않고요. 가능한 경우는 x축과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 두 번째 함수를 살펴보시면 두 번째 함수는 이런 개형이 될 것이고, 여기서 감소하는 부분인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마이너스 7, 0, 4p, 7p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7, 0, 4p, 7p가 되는 것이고, 얘가 두 번째 함수가 돼요. 또 합이 81이라는 정보가 주어졌는데 81이라는 정보는 4p부터 7p까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 말은 4p를 대입했을 때도 성립을 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첫 번째 함수와 두 번째 함수에 4p를 대입한 함수값의 합이 81이 된다는 얘기고, 상황을 고려해보면 자, 두 번째 함수의 4p의 값은 두 번째 함수는 접어 올리기 전 함수가 이러한 3차 함수였을 거예요. 이 3차 함수를 잠깐 편의상 0부터 x까지 ftdt를 hx라고 해봅시다. 이 경우에 이 부분은 h4p라는 함수값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 h4p라는 함수값이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첫 번째 함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함수의 x축은 이 가운데에서 결정이 되었고 여기 0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얘가 4p가 내려가는 동안, 아니죠, 얘가 두 번째 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얘 4p가 내려가는 동안 첫 번째 함수는 이 부분에서 그대로 올라가고 있었을 것이고 합이 정확하게 상쇄가 되어서 동일할 거예요. 즉, 얘 4p에서의 함수값이 첫 번째 함수에 4p를 대입한 값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4p라는 값은 첫 번째 함수의 4p 함수값과 동일해요. 따라서 얘의 함수값도 역시 마이너스 h4p가 돼요. 즉, 두 함수값의 합인 마이너스 h4p의 곱하기 2가 81이라는 얘기네요. 따라서 h4p가 마이너스 2분의 8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상황을 정리하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h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7과 4p에서 극값을 갖고 0과 7p에서 근을 갖는 함수예요. 그런데 4p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분의 81이라고 해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81이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접하고 있다는 얘기고, 식을 작성할 때 4p를 기준 작성하면 편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황에서 극값이 각각 마이너스 7과 4p에서 존재하니 변곡점은 4p와 마이너스 7의 평균인 2분의 4p 마이너스 7이라는 지점에 존재할 것이고, 이 변곡점의 좌표의 3배가 3차 함수의 직선과 만나는 세 실근의 합과 항상 동일해요. 따라서 이렇게 직선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만나는 실근들을 보면 4p가 2개가 있고 다른 한 근을 편의상 감마라고 해주면 감마가 존재할 거예요. 감마를 구해주시면 감마는 2분의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21이네요. 따라서 이렇게 될 것이고, hx식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hx식을 작성해보면 hx는 4p에서 중근을 갖고 있고 감마에서 실근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최고차 한계수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hx는 0에서 실근을 갖고 또한 7p에서 근을 가져요. 여기 아니죠. 이 이후에 hx가 4p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81이 돼요. 이렇게 될 것이고,
이후에 미지수의 개수를 살펴보면 m과 p로 두 개인 상황에서 조건도 현재 두 개가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대입하면 m과 p가 존재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대입을 마무리해 주시면 h형은 m 곱하기 4p의 제곱 16p 제곱이 되고 0 대입하면 이렇게 되어서 0이란 걸 알 수 있고 2분의 81을 이항해 주시면 이렇게 되실 거예요. 이후에 7p도 대입해 주시면 이렇게 되어서 2분의 81이 될 거예요. 값이 동일하니 두 값을 같다라고 연립을 한번 할 수 있네요. 따라서 같다라고 연립을 해주시면 16 곱하기 2분의 4p 더하기 21이 9 곱하기 2분의 18p 더하기 11이고 여기서 p는 0이 될 수 없으니 p 제곱을 약분을 해줬어요. 이 상황에서 p를 정리해 주시면 162p 더하기 이렇게 될 것이고 좌변은 64p 더하기 이렇게 될 거예요. p를 넘겨주시면 98p 21 곱하기 9를 좌변으로 넘기면 21 곱하기 7 약분 잘 해주시면 p는 2분의 3이 되겠네요. 연립방정식을 푸신 뒤에 다시 원래식에 넣어주실 수 있죠. 원래식에 넣어주시면 m 곱하기 16 곱하기 2분의 3의 제곱 곱하기 2분의 4p는 6이죠. 6 더하기 21이 2분의 81이라는 걸 수 있고 얘는 2분의 21이 돼서 약분이 되면 3이 될 거예요. 따라서 m 곱하기 4분의 9를 먼저 해주면 16 곱하기 4분의 9 하면 36이 되어서 m이 12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m과 p를 모두 구했고 f-10을 구하기 위해서 fx를 결정을 해줄게요. 자, 정리해보면 hx는 최고차 함계수가 12분의 1로 시작한 어떤 3차 함수이고 fx는 hx의 도함수였어요. 따라서 fx는 4분의 1이라는 최고차 함계수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는 모함수의 극값이 되는 -7과 4p예요. 따라서 이렇게 되고 p는 2분의 3이었으니 대입을 해주시면 x 더하기 7에 x-6인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f-10은 -10을 대입했을 때의 값인 12가 되겠습니다.